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입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은 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2020년 작년 8월 15일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던 광화문 집회에 우리가 2020-815라는 비밀 코드를 만들었어요. 2020-815. 데모를 제대로 못할지언정 그 자리에 나와만 주십시오. 나와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드렸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그날 습하고 비가 쏟아지고 온몸에 내일까지 완전히 젖어버리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내일 200mm 이상의 비가 오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지를 말라, 그런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화문 대회에 순전히 정광훈 목사님 덕으로 제가 대회장을 맡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80이 가까워지는 사람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학생 시절에 좀 시끄럽게 굴어서 외국에 가서 망명을 16년이나 했고, 돌아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한두 번, 두세 번 다 하고 있었고, 저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뒤쳐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째깍 잘려가지고 제 정치적 경력이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서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해서 한광호 의원, 한화갑 의원, 제 셋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2012년 대선에 가담해서 간신히 이 나라의 자유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총연맹 총재 노릇을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좀 나가라 하면서 그거 국회의원 몇 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경찰청장 출신이 보궐선거로 들어와가고 1년 동안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양반이 재선을 노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하고 대결을 했던 이동복이라는 제 대학 선배가 굉장히 높은 분이죠. 이 양반이 문제없이 이길 줄 알아서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수좋게 천행으로 제가 압승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탄핵을 당하는 셈에 밀려서 지난 5년 동안을 이 탄핵 반대 운동에 몸을 바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 반대 집회의 첫 번째가 2016년 12월인가 서울역 집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탄핵 반대 입장을 지키고 왔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노무현을 비판했다고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리고 꾸준히 살았는데 그동안 하도 연설을 많이 해가지고 연설을 할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다시 8.15 대회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보석 중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갈 수 없다고 우리 구조화 변호사가 자꾸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변호사하고 경론을 벌이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유은보선이라는 분이 자기가 썩 거리를 나가면서 데모를 하면서 경찰에 막아서 뭐 하느냐, 나 지금 산책하고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유은보선의 정치적 산책이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부터 저도 시청이나 남대문 근처에 정치적 산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앞으로 토론할 작정이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요한 신문의 광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지금부터 딱 일주일 후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산책의 루트를 아시죠?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덕수궁으로 해서 동암현세점, 일파만파 광장을 거쳐서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그리고 곳곳에 국민혁명당 입당원서를 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도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만에 서울시 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의 뜨거운 민주화의 의지가 철철 넘치는 그런 8.15 광복절 행사가 되기를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원하여 맞이했습니다. 요새 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여당이나 야당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볼만해요. 우선 여당 얘기 좀 할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센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그 이낙연 쪽이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 뭐 이상민인가는 경선관리위원장을 시켜가지고 너 지사 사퇴하라고 막 압력을 넣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하면서 자기 경기도에 있는 뭐 좀 이용해가지고 도의 물건을 대통령 선거에 조금 이용하는 그런 혐의가 조금씩은 있겠죠. 그것은 이재명이가 잘못한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러나 명색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 출마를 한다고 해서 자기 직업을, 자기 직책을 그렇게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출마하기 직전에 3개월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건 있지만, 예선하고 있는데, 예비 경선하고 있는데 물러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든 것은 저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원희룡은 워낙 멀잖아요. 제주도에서 도지사 노릇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예비 경선에 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재명이를 쫓아내려고 난리 법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나는 차라리 경선을 포기할지언정 지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몇 주 전부터 예상했듯이 집권 여당의 분당을 사태로 전행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엊그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 하는 72명의 범여권 성명서를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낙연파예요. 그래서 청와대 문재인이나 그의 스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이 대세가 이낙연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앞으로 이 나라를 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 야당에서 보니까 야당도 좀 문제가 많아요. 방금 웅천 스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꾸준히 요구했습니다만 적당히 말을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맨 처음에 그 수사할 때 그 사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무슨 생색을 이따위 생색이 그 대단한 생색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하명을 받아가 하청받은 것으로 박근혜 때려잡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끈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것이 옛날 전부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하고 놀아. 바로 이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원하고 정권 개최를 치열하게 원하면서도
그 앞장에 서 있는 윤석열을 보는 우리 자유국민의 착잡한 심정이 어려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나는 그가 약간의 말을 실수한다거나 어디 가서 좀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매력도 있어요. 솔직할 수도 있어요. 내용도 보면 후쿠시마의 원자력 문제도 가만히 보면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꾸려온 보수 세력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가 없는 한 대통령이 가는 길에 대단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정광훈 목사께서 주도하는 이 1000만 서명 운동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번에 8.15 전후를 통해서 500만 이상 한 6, 700만을 당해서 1000만을 향해서 당하면 청와대에 있는 문관은 겁이 나가지고 밤새 보따리 싸고 도망갈 겁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 8.15 대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연휴 월요일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움직여지는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달 한마디라도 한밭쪽이라도 거기 나와서 참여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지원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욕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면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서 사역하실 것이고 저는 어디 가서 회고록이나 아니면 자사전 쓸 겁니다. 저는 원래 글쟁이입니다. 이제 정치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기 싫어요. 다만 아무도 안 하니까 앞장서서 나서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기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새 그 간첩 사건 보세요. 여러분의 견해를 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서서 간첩을 잡은 걸로 소문이 나요. 그거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 간첩 사건은 10년 전부터 벌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이미 확보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다 못 감추다 터진 겁니다. 국정원 안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우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박지원이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 밑에 박성원이 기획조정실장이 막는다고 해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의 앞잡이 아닙니까? 선거 때 특보한 놈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이거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꼭 힘을 한번 내셔서 돌아오는 주말에 광화문에 나오셔서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우니까 우산 가지고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날 비도 많이 온다는 말도 있고 떼약볕에 폭염이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산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한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열망하고 기원하면서 여러분 더위에 힘내시고 대한민국 장래에 희망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면서 힘차게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